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사실 6주차의 리뷰를 정규로 하나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잠깐 목이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목이 약간 쉬어 있는 상태지만 편도가 좀 안 좋아서 동영상 리뷰를 조금 늦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늦게 준비를 하면서 약간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좀 하나 꺼내 들고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소니 A9과 앞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고독스에서 나온 플래시 제품을 같이 갖다 놨어요. 소니 쪽에서도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실 분들,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유용할 수 있는 우리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앞에는 카메라와 오늘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우리 플래시 시스템도 좀 같이 갖다 놨는데, 이번 주에 메인으로 할 이야기는 아무래도 플래시 부분, 그리고 A9 사용한 이제 사용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 등등등. 일단 지금 제 눈앞에는 우리 소니 A9과 함께 2470 G 마스터 렌즈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2470 렌즈가 될 텐데요. 기존에 소니에서 발매했던 2470은 F4로 돼서 사이즈 렌즈가 나온 게 있었죠. 이마운트용으로 하나 있었지만 사실 해당 렌즈는 화질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좀 자주 사용하는 렌즈는 아니었어요. 2470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화각들이지만 역으로 말해서 상당히 지루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렌즈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심도가 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2.8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할 때 주로 35에서 70mm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24mm는 제가 아쉽게도 본식 스냅을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각대를 자주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보통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통상적으로 좀 70mm나 50mm 영역이 좀 많고, 간혹 35mm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든 이번 주 리뷰의 주인공은 얘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 리뷰가 마무리되는 그 주까지는 이 렌즈를 같이 좀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사용을 할 때 2470 렌즈 하나만 들고 A9과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표준화각이라는 렌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쓰기 편했고, 그리고 렌즈를 교체하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는 어찌되었든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 점은 아무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주에 메인은 사실 이 렌즈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플래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눈앞에 이제 고독스 제품을 좀 하나 갖다 놨어요. 저한테 좀 자금력이 있다면 사실 고독스보다는 소니에서 출시한 새로운 플래시를 좀 갖다 놨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자금여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려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저번 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스튜디오 촬영 세션에서 조명에 대해서 좀 한 번에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소음들을 좀 들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실 리뷰가 좀 늦어지는 만큼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그리고 좀 피드백 할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프로포토에서 에어 TTL, 그러니까 에어 리모트 4 소니 버전 리모트를 출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를 일단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A7R2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일반적인 매뉴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카메라를 쓰더라도 좀 원활해요. 그리고 A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날 확인을 못했지만 여러가지 피드백을 확인해 본 결과 소니에서 이제 바디 출시를 했지만 이제 바디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리모트에서 A9에 대한 정보는 아직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바디에서 신호는 가기 때문에 매뉴얼 촬영을 했을 때 플래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명을 사용할 때는 최소 두 가지 조건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TTL 모드라고 해서 예비 발광을 통해서 전체적인
발광량을 한번 측정하고 알맞은 발광량을 한번 더 터트려주는 TTL 모드가 있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더 올려서 촬영할 수 있도록 고속 동조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소니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고속 동조와 TTL 부분을 지원하는 플래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부분은 뭐냐면 소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래시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눈앞에 가져다 놓은 우리 고독스에서 만든 TT685 이 플래시와 같이 고속 동조 또는 TTL을 지원하는 플래시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녀석을 드릴 이유가 있는데, 소니에서 최근에 나온 가이드 넘버가 한 45 정도 되나요? 제품명은 제가 나중에 같이 좀 써놓도록 할게요. 새로 나온 플래시 기종이 있는데, 소니 플래시는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순간광, 그러니까 발광하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광을 좀 배려한 부분이 있어요. LED가 하나 정도 박혀 있기 때문에 디머 부분도 있어서 광량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속광과 순간광 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플래시들은 이제 앞에 접점을 보게 되면 이런 동조를 위한 부분만 존재하고 지속광 부분은 없죠. 네,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플래시는 사실 지속광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지속광을 쓰는 경우는 비디오 쪽이 좀 되실 텐데, 비디오 쪽을 사용하게 되면 LED로만 된 전문적인 LED 조명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하이브리드보다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 광원이라는 게 더 넓을수록 비디오 부분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아파서 그런가 좀 목이 좀 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든 이 고독스에서 나온 TT685 같은 이 플래시 부분들은 가격도 좀 많이 착하고요. 그리고 소니 플래시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캐논에는 eTTL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소니에는 ADI라는 훌륭한 조광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미러리스 기종들은 그 ADI 조광을 지원하지 않아요. 아쉽게도 TTL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ADI가 되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언젠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이 TTL 부분을 지원하는 플래시가 많지 않은데 고독스에서는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동조기까지 같이 구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구매를 했을 때 지금 가격은 더 낮거나 더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수요라는 게 있다 보면 가격의 변동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구매했을 때 가격이 저는 19만원 정도였고요. 소니 자사에서 나오는 플래시 제품들은 더 호환성이나 펑션은 더 뛰어납니다만, 어찌되었든 대략 40만원 근처의 비용이 들어가요. 플래시를 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래시에 40만원 또는 30만원의 돈이 들어가면 과연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드렸을 때 19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플래시 자체 가격이 제가 15만원인가 14만원인가 아마 그 근처로 기억을 하니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굳이 이 동조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아져요. 소니 쪽 유저는 아니시잖아요. 저는 마루토스님 블로그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죠. 블로그에 많이 써놨지만 플래시를 아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물론 마루토스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플래시를 사용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바뀌는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소니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플래시 시스템이 없다는 것들은 소니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기도 해요. 소니한테 가장 큰 진입 장벽 중 하나였던 게 바디적인 문제가 A9에서 많은 것들이 잡혔어요. 일단 연사 속도가 타사 플래그십보다 월등하게 빠르고, 그리고 처리 속도도 상당히 우월한 편이고, 전자식 셔터라는 게 가져오는 여러가지 이득들, 그리고 이면 조사형 풀프레임 센서가 가지고 있는 감도적인 이득, 그리고 화질, 퀄리티에 대한 이득, 여러가지들이 워낙 매력적인데 플래시 시스템 부분이 지원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못 넘어간다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프로포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펌웨어에서 한번 해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호환성이 좋은 고독스 또는 뭐 니신과 같은 제품들이 있겠죠. 플래시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또 진입 장벽이 낮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높지만은 않아요.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니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A9 리뷰를 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자식 셔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또는 ISO 감도, 이 셔터 스피드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좀 달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셔터, 기계식 셔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셔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제약사항이라는 게 변경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는데 그 매뉴얼을 안 읽는 사용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소니에서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들, 리뷰어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전자식 셔터를 했을 때는 이 플래시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뭐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더라도 하이나 미드나 로우 같은 연사 모드 때는 사실 플래시가 터지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싱글 때는 터져도 될 것 같아요. 이때만큼은 접점을 좀 개방을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펌웨어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전자식 셔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란 게 있어요. 뭐 젤로 현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플래시에서 영향이 끼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답이 온다면 다음 기종 어딘가에서는 한번 이걸 좀 보완을 해줄 거예요. 근데 A9에서 밀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처리 속도거든요. 근데 이 처리 속도에서 그 플래시 부분까지 받쳐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싱글 모드 같은 경우는 연사를 필요하지 않는 모드잖아요. 그리고 조명은 카메라 연사 문제가 아니라 조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차징 문제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란다. 그 플래시가 터졌을 때 소자에 다시 충전이 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가령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포토라는 기종은 그 딜레이 타임이 상당히 짧은 쪽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사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A7R2 같은 경우는 5연사를 통해서 어차피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니까 그때는 5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A9을 이제 오고 나서는 그 기계식 셔터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전자식 셔터에서도 어차피 싱글로 모드로 터지게 되면 기계식 셔터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기계적인 셔터의 이 소모성을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이 계속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을 좀 빨리 저는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얘기하지만 초반부터 얘기한 이 드라이브 모드 락, 이 부분 다음 기종에는 사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게 막 돌아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얘 락은 나중에 빼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 리뷰, 제 7주차 리뷰를 할 때 같이 좀 언급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할 것들은 사실 전체적인 사용 소감들, 그리고 플래시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소니에 대한 플래시 시스템 지원들은 미약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대체제라던가 그리고 방법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스
뭐 고독스에서 제가 돈을 받고 이 녀석을 받은 건 아닙니다. 뭐 또는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거나 뭐 고려를 받았다거나 등등등은 없었어요. 그냥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TT685 같은 가이드 넘버가 얼추 60 근처 되거든요. 발광량도 그리고 밝기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제품들은 사셔도 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A9과 사용을 했을 때 TTL 그리고 고속동조와 같은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기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도 대략 19만원, 2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꽤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동조기를 사시고 이 플래시 자체가 한 15만원 근처라고 했잖아요. 2개에서 3개를 사서 라이팅을 하시게 되면 이 동조기 자체가 켜보면 채널을 3가지를 지원을 해요. 그럼 최대 3개 조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재밌는 라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이 점은 뭐 소니 플래시든 아니면 고독스든 여러 가지로 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고려를 하셔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A9과 사용을 했을 때 저는 플래시를 사실 스튜디오에서 이 녀석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몇 번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궁합이 꽤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옛날에는 미러리스 초기 인식상 바디가 늘어나고 뭔가 무거워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대상들이었는데 어찌되었든 고급화되는 촬영 환경 그리고 퀄리티를 위한 환경이 되면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그 부분은 어떤 카메라를 쓰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개비노이와 같은 포토그래퍼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여러가지 액세서리나 라이팅 시스템, 렌즈라던가 기타 등등 다 들어가더라고요. 올림푸스로 해도 그건 뭐 여지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추 6.5주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 앞두고 있지만 제가 이제 7주차 리뷰를 다시 쓸 텐데 그때도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테지만 A9에 대한 구매 수요도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A9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미 구매하신 분도 있고 저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그냥 구매를 하셔도 좋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구매하시기에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SLR 렌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 렌트를 할 기회들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가까운 소니 스토어, 남대문에서 이제 소니 스토어를 열면서 좀 여러 가지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구매를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리뷰는 좀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 리뷰할 때 조금 더 재밌는 영상들 그리고 또 재밌는 결과물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